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조금 지수가 덜 올라도 좀 떨어져도 마음이 편하죠.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많이 내려갔죠. 하물며 미국에서도 금리를 지금 못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무리하게 금리를 올렸죠. 자, 우리가 최근에 사실 수신금리는 내리고 적금은 내리고요. 저금은 내리고 대출금리는. 근데 여러분 기사 잘 보시면요. 그 대출 금리가 뭐 담보대출 그리고 또 딱 보면 가로에서 신용 자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자 5% 미만까지도 내려왔는데 막 팔이 있다. 자 언론도 여기저기서 그렇게 써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자 물론 확정으로 걸 수 있는 사람들은 걸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대출을 쓰신 분들이 우리가 이래서요. 우리는 이런 상품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이트가 금리 비교해서 우수한 은행에 우리 서로 칭찬하기 이런데요. 자, 그래서 금리는 여러분이 5군데 이상 항상 살펴보십시오. 모르면 더 받고요. 알면 덜 받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똑똑하게 자, 아니죠. 그냥 지금까지 믿었지만 야무지게 해나가야 됩니다. 자, 금리는 10년물 채권이 무지하게 떨어졌습니다. 간혹 금리가 올라가면 자, 적금 물론 이자 올라가면 우린 당연히 적금하시는 분들이랑 다 좋은데요. 바로 금리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우리 대출 금리가 거의 70%를 차지해요. 가상금리까지 다 들어 여기 이제 물가채를 들어가는데요. 자, 그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 금리가 떨어져야지 우리 국채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자, 4.6까지 10년물 채권이 4.6 넘었을 때 우리 국채 가격이 9,100원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덜컹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정말 낮았어요. 여러분 금리가 뭐 낮아갖고 막 그랬다 한참 그럴 땐 12,000원 후반대요. 그러면 아유 뭐 얼마 자 12,000원대 풀었던 채권들이 상환이 들어오면 잘 생각해 보세요. 9,000원대예요. 빚이 30%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건 국채 수익률이 채권 가격에 반대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반드시 우리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자, 하지만 여러분 조금 뭔가 훈풍이 분다고 느껴지잖아요. 예전에 저기 멀리서 동굴 밖에 저기 뭐 보이겠다 했지만 지금은 동굴이라기보다는 터널을 그냥 나와서 한 발은 디뎠습니다. 일단 저기 불빛이 보이는 게 아니라 디뎠어요. 거기서 완전히 아직 걸쳐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건 안으로 쏙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죠. 터널을. 동굴이 아니에요. 갇혀있는 동굴이 아닙니다. 우리 터널을 빠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자, 공기 좋고 그러니까 산수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자, 그래서 전 이제는 조금 불안한 상황이 적어졌습니다. 바로 10년물 채권이 이제 11,000원을 회복하거나 5년물 채권이 특히 10,000원대 진입을 했다. 좀 밀렸다 했습니다. 자, 그만큼 딱 고정을 할 수는 없지만요. 5년물 채권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 200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회사채를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회사채를 보는데 혹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지금 성풀 나무 종목이 채권이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을 사야 되나 하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 있죠? 회사채 잘 보시면 꿀 종목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꿀 종목은 힘들 때 물을 주기 시작한다. 그럼 왜 바닥을 모르냐고요? 바닥을 알 수는 없습니다. 바닥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매수 시점을 알 수 있는 것만 해도 그 매수 시점 밑으로는 보너스예요. 자, 그거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설명을 하지만 정확하다는 걸 다음 페이지인데요. 성공을 풀이하는 나무 주식은 반드시 여러분 체크해야 되는 게요. 당연히 여러분 주식 단타가 저는 ELW 단타보다 더 위험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차트요? 차트만 보고 한다?
자금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오른다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자금 흐름이. 근데 우리 지수는 자금 흐름 안에서 이루어지죠. 바로 안전자산과 환율과 자 대용주, 비차익 바스켓 보고 프로그램. 자 그러니 하지만 손절할 필요가 없이 물론 만기 주간이 오늘이 만기일입니다. 이제 2월 만기물이 다시 시작했죠. 그 전에 이미 거의 차월을 거래했죠. 근데 여러분이 그럴 경우에 자 해지를 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콜 신나게 거래하다가 조금 남아 있는데 못 뺐어요. 그러면 적어도 폭락할 땐 풋을 아니면 견딜 수 있더라도 그러면 풋 없이 있어야지 돼요. 높은 가격에 최대한 등 가격이 하락을 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물론 이번에 여러분 자 콜 갖고 있는 물량 중에서 지수가 하락을 했어도요. 조금 우직하게 그 물량의 평단만 낮추지 않았으면 자 풋 거래할 때 풋 제대로 거래하셨다. 그러면 풋 물량 확 줄이는 순간 어떻게 됐죠? 5원짜리 콜이 10원짜리 콜이 1,000원이 넘었습니다. 5원짜리 콜이 900원대까지 갔고 근데 평단을 낮추면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만큼만 기다려야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이번에 콜 갖고 있었던 게 콜 단타 치다가 딱 물려서 그만큼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해지 물량 여러분 콜 100만 원 들어가면 풋 100만 원 살 거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반대편 해지 풋 열심히 수익내다가 매도를 한 상태에서 나머진 차월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당월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랬더니 그 자 물렸던 기껏 콜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풋은 바로 보너스가 됐던 거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보지 않고 할 바에는 자금만요. 주식 단타는 재무구조 보지 않고 차트만 보고 한다. 그래서 차트가 이런저런 기법이 있는 거고 채권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도대체 주식을 사라는 건지 채권을 사라는 건지 모르는데 그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우린 지금까지 너무나 자 어떻게 보면 아니라 매매를 했다는 거죠. 자 기법이 아닙니다. 정확한 채권 규정을 개정을 기회로 투자하는 정석입니다. 그전에도 채권을 보고 했는데 21년도 12월 1일 이후에 등록이요. 발행은 아니에요. 등록한 채권이니까 자 등록을 하고 발행을 언제 발행을 이때 이후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등록 자체도 이때 해놔야지 돼요. 등록을 11월 뭐 7일에 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자, 이런 종목들이 특히 지금 이제 5월달, 작년 22년도 5월달, 3월달, 4월달 이런 채권들이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주재무제표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요. 최대주의 의결권을 왜 확인해야 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무기명 채권, 자 이자 확인, 이자가 많다. 그 채권 믿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이자가 나오겠습니까? 매물대 확인.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국전력, 뭐 이런 애들, 한국전력, 이런 애들 채권이 상당히 이자가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틀리죠. 이건 공모잖아요. 저희가 보는 종목은 사모요. 자,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들 중에서 사모 채권을 지인에게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자,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채권 발행을 알고 싶으면 바로 샵 3772에 구명 이렇게 치셔야지 돼요. 그러면 지금 자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금리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10년물 채권 금리가 4.6이 넘어가다가 3.4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일 때요. 자, 안정적일 때 과연 물가채까지 내려야 되지만 3% 미만 떨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에는 부담스럽겠죠. 오히려 금리를 그 상태에서 올린다는 건 더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주식은 회사채가 있어야지. 이 회사채가 있어야지 상장을 해요. 그렇죠? 모든 주식이. 근데 여러분 회사채 얘기를 하면 채권 사야지 돼요. 자, 주식 우리가 사는 게 바로 그 주식이 채권이죠. 상장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우량주는 실적 우량주 이미 삼성전자 등등이에요. 이 회사채 말고 여러분들 그러면 실적을 자 실적이 나오기 전 실적을 그러면 소문에만요 어디 실적 좋다 그 종목들 이미 다 들어갑니다. 자, 다 들어가서 수익 나면 좋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듣도 보도 못한 종목으로 일치하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리고 지금 하락장에서 오른 종목이 없는 정도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셔야 될 건요. 바로 가치주예요. 근데 우리가 가치주를 하나하나 성장주는 이미 성장을 예견해서 오른 종목이라 안 됩니다.
가치주를. 근데 가치주는요, 추가 발행 채권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 회사가 추가 발행 채권을 왜? 그러니까 채권의 약정을 다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정말 이 회사는 자, 강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미래의 주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가치주예요. 자, 근데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모르면 투자를 안 하면 돼요. 이거 위험자산이에요, 주식은. 자, 근데 지금 알아야 된다. 적어도 10종목 들어갈 걸 정확하게 알고 한 종목에 투자하라는 거죠. 특히 채권 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성풀 나무 종목이 많이 났을 때 기다려서 올라가니까 평단을 낮추지 않는 거하고 이건 틀리다는 거죠. 바로 매수 시점 밑으로가 자,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그 매수 시점까지도 매수 시점을 무슨 차트에 줄을 긋고 막 수급이 거래량이 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채권은 여기서 규정한 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자, 회사채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채가 있어야 모든 주식은 상장합니다. 추가 발행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판단합니다. 자, 미래의 주가를 보여준대요. 성풀 나무 종목은요, 이 회사와 무기명자가 정한 미래의 가치 투자를요. 근데 이때 무기명자가 한없이 불리해야지 돼요. 우리가 아닌 무기명자가 불리한데도 이 회사의 채권을 받았습니다. 지인이고요. 그리고 무기명, 증권관리위원회 등록도 못해요. 이자도 주질 않는다. 그럴 경우에 정확하게 사실 여러분이 채권부터 다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되겠죠. 처음에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반복하다 보면 안 보면 오히려 이 종목을 산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씩 제가 자 매주 한 가지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체크를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종목 중에 이렇게 올라간 종목입니다. 제가 종목은 다 싹 가렸어요. 하지만 이게 한 달 산술 평균 여러분 이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월 13일 날 올라간 거랑 10월 12일 이렇게 올라간 건데요. 6,000원 10원에서부터 올라가서 자, 이 종목이 18,300원이 갔습니다. 자, 3배까지요. 여러분 이 종목 얼마에 샀던 이렇게 오르면 아 이거 내가 알았으면 저까지 샀을 때 생각하죠. 물론 이 위에서 매수 가격이 나옵니다. 매수 가격은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매수 가격은 철저히 이미 계산을 해서 회사가 낮출 수 있는 만큼이요. 자 여기 발행 당시 전환 가격의 70에서 100% 내에서 즉 10,000원짜리면요. 7,000원짜리가 미만에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하지만 자, 이 밑으로 떨어지면 줍줍하셔야죠. 근데 여기에 정관 또는 주총 특별 결의로 정한 경우 70% 이하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7,000원이라고 줍줍했어도 자, 정관이랑 보면 50% 이하다. 50%다. 50%로 나왔으면 10,000원이 아니라 5,000원에 50% 정관에 50%라고 나와 있으면 근데 그 50%부터 미만에 여러분이 사셔야 되죠. 근데 여기서 세금도 좀 빼고 그 가격에 14% 정도 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5,000원일 경우에 14% 빼고 시작해요. 10% 정도 뺀다. 그럼 5,000원이면 500원에 14% 여러분 뺀다고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럼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질 때는 우리는 기회예요. 아, 물론 바닥에서 그렇게는 종목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씩 정말 찔끔찔끔씩 사셔야지 돼요. 한 20분에 걸쳐서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아래 1, 2중 높은 가격. 1, 2중 높은 가격이요. 여기 보이시죠? 1개월 가중 산술 평균 주가. 일주일 가중 산술 평균 주가. 최근일 가중 산술 평균 주가. 나누기 3이나 최근일 가중 산술 평균 주가 둘 중에 높은 가격이요. 그러다 보니 얘는 딱 봐도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는 아니죠. 바로 최근일이 뭘까요? 점 상한가로 막 가거나 한 달 산술 평균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우딘 퓨처스 결국은 처음 말씀드렸을 때 한 3,000원대 이 종목이 5,900원대까지 갔지만 자 여기서 조금 밀린다고 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다음 채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 올라갈 때 그 채권이 비중이 가장 그 가격도 높았는데 그 다음 기다리는 채권은 가격이 상당히 낮아요. 자, 아니 또 올라가면요. 그러던 말던 일단 채권이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손을 안 대야지 돼요. 이거 위험 자산인데요. 자, 최근의 가중산수 평균. 그러니 이렇게 이건 한 달 요거 계산한 거랑 둘 중에 높은 걸로. 근데 정말 가벼운 종목이라 막 점으로 가져갔다. 그러면 그 중에 높은 걸로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이 정도는 기다리죠. 하죠. 여러분 이렇게 6,000원 물론 저가에서 6,000원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신의 손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채권 가격대로 해서 뭐 한 11,000원, 12,000원에 들어갔다 해도 이렇게 저가일 때마다 20번에 들어가서 사신다 그러면 100% 가까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회사채 확인 당연히 해야죠. 이 회사채. 그리고 추가 발행 채권의 약정이요. 매도 가격이 보이고 약정대로의 가격보다 하락시 바로 매수기회예요. 떨어질 때마다 매수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락이 기회고 하락 시에는 매수를 한다. 이게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것만 봐서는 안 되죠. 주재무제표. 이 회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어떻게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일단 투자는 조금 여러분이 멈추셔야지 돼요. 그래도 시간을 끌면 우리가 못 견디니까 조금씩 예를 들면 난 이 종목에 500만 원을 살 거야. 그러면 정말 매수할 때 50만 원 아니요. 10만 원씩. 그러다 올라가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정말 물을 준다. 많이 주면 썩습니다. 그럼 못 기다려요. 자, 이게 우리가 정확히 바닥을 그렇게는 살 수가 없지만 이 채권의 확정 가격을 알잖아요. 그러면 바로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 주식이 올랐을 때 채권은 소각을 해서 예를 들면 이 종목이 한 100억의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시총이 얼마냐도 특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1000억대 채권인데 회사채가 전체가 1000억대인데 최대 지분이 한 400억 들어있고 예를 들면 자 100억 이상의 뭐 150억 채권이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올랐을 때 아무 때나 가격을 아니라 적정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21년도 12월 1일 이후로는 가격을 낮췄다가 자 전환 가격을 팍 낮추고 올라갈 때 높은 가격에 자 아무렇게나 소각할 수는 없습니다. 자 낮춘 것도 정확하게 오를 때도 소각을 주가는 그냥 올라갈 수는 있지만 소각 처리를 해서 이 무기명자가 주식 수로 해서 주식을 갖고 온 게 아닌 바로 자 소각을 해서 그 돈을 갖고 올 때 그 수량만큼 그만큼의 정확한 가격 제시가 있어야 되고 처음에 발행한 가격 대비 더 높게는 안 돼요. 이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바닥에서 잡을수록 하지만 결국은 자 제시한 가격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요. 물론 여러분이 한두 번씩 계속 체크를 하다가 자 처음에 불안할 수 있죠. 처음에 한 10만 원 갖고 정말 만 원씩 많이 사야 50만 원 정도 여러분이 한번 사고 체크를 해보고 또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되는 게 채권 하나하나를 하다 보면 자 이제 기가 막히게 올라갈 때 바로 이거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약정 중에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럼 전부 다 검색해보고 또 샵 3772에 구명해서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채권 하나하나를 자, 어떠한 채권도 하나하나를 제가 체크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뭐 채권이 아닌 이상 회사채인데요. 추가 발행 무기명 채권이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요거예요. 자 선불 나무 종목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채권이 아까 앞에 그 올랐던 종목의 채권이에요. 자 바로 표면금리는 0%예요. 이자 안 받아요. 이자 필요 없다예요. 여기에 유통수익률도 안 받습니다. 유통수익률이 있을 경우에 보통 3개월이면 3일에 한 번씩 1원씩 이렇게 들어가요. 자, 물론 그렇다고 짧아지는 시간을 길게 끌어서 111 그거 받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없는 경우에도 조금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저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길게 기다려서 자, 여러분 그냥 오늘 2%, 오늘 3%, 내일 5% 그래서 손절 이거니 좀 길게 기다리더라도 이렇게 100% 저가로부터는 우리가 저가 잡을 수 없어도 10,000원에 처음 매수를 해서 바닥에서 잡았어도 자 어떻게 떨어질 때마다 10,000원을 기점으로 여러분 8,000원에 사서도 100%가 넘는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 대신 10종목 들어갈 거 한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발행 비율 대비 상환 비율도 100입니다. 하나도 더 받는 게 없어요. 여기에 풋옵션이에요. 이거는 회사가 낮은 가격의 지분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중간에 회사가 낮은 가격의 지분을 바꿀 수도 없을 만큼의 지분이 또 확보되어 있는 종목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선순위요. 단지 이거 하나면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요. 자, 유보금을 주식 투자자보다는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비매출, 외부에서 이 채권을 다른 데 팔 수가 없습니다. 사모채권, 사모예요. 공모가 아닌 사모.
지인에게. 그래서 공모는 권리를 갖는 게 3개월 뒤인데요. 사모는 1년 뒤의 채권이에요. 거의 1년이 돼갖고 이제 이 채권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날짜를 보시면 21년도 7월 28일이죠. 작년도 22년도 7월 28일부터 권리를 갖지만 어땠어요? 지수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종목도 못 움직였죠. 그러면 이 종목 베렸다 이게 아니라 자 끝냈다 망했다가 아니라 어떻게요? 낮은 가격이 아주 조금씩 올라갈 땐 요이 땅하고 산술 평균으로 움직여 버리잖아요. 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자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정확한 채권을 보고도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땐 종목이 빨리 못 움직여요. 그쵸?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만기 상환입니다. 만기 상환. 이자가 있다? 조기 상환 청구를 해도 만기까지 이자를 다 받아야 돼요. 근데 무기명, 이자도 없습니다. 무기명이라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도 못 합니다. 세금은 냅니다. 이러니까 처음에 이제, 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격 있잖아요. 그 가격을 계산한 성풀 나무 종목이 바로 처음에 매수가가 2,800원이 나온 거예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줍줍해야지 돼요. 떨어지다 말더라도 줍줍. 좀 기다렸다 안 떨어진다 올라갈 때 막 사야 된다. 아니 그러면 덜 기다린 만큼 자 그만큼만 세상에 우리를 위한 모든 게 우리를 위해서 내가 자 조금 사면 안 올라가고 내가 많이 사기 시작하면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조금 샀다는 건 기다림도 아직 적었을 때예요. 그때 올라가면 또 투자해서 수익 내고 자 그 대신 이렇게 1회, 2회, 3차 목표를 가려놨던 이유는 저 목표는 우리가 뭘 주더라도 가격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확정 가격이에요. 자, 여기에 뭐 조금씩 뭐 빼고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 자, 목표가는 거의 근사치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보증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 개시일에 이 날짜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채 조기 반환도 되니까요. 사채를 조기에 반환하면 어떻게든 돈을 가져가야 돼요. 이 발행했던 100억을 여러분 발행하고 100억만 갖고 갈까요? 1년 넘게 기다렸는데 자 주가를 띄어 올려서 그 가격에 100억에 대한 소각 절차를 들어가면 자 돈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의 가격으로. 자 그래서 훨씬 더 수익이 엄청나게 났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마다 매수요. 20회 이상 물을 준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좀 많아진다. 10종목 들어갈 거 확실한 종목에 한 종목에 사십시오. 21년도 12월 1일 이후로 채권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미리 예약해 놓은 가격은 그대로예요. 이 가격이 1차, 2차, 3차는 물론 3차까지도 갑니다. 근데 여러분 굴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가격에서 제일 높은 가격에 바닥에서 살 수 없듯이 이것도 우리가 못 기다릴 수 있어요. 오히려 고점은. 그럼 이 고점에 판다 그랬다가 확 떨어지면 팔았을 때나 조금씩 익절을 높은 가격마다 익절해 보면요. 자, 오히려 이게 더 속 편해요. 그래서 낮게 추가할수록 수익은 극대화, 기법이 아니고요. 채권 약정대로의 규칙 매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동안에 물론 그동안의 채권들을 안 봤으니까요. 쉬운 차트의 기법으로만 막 차트를 넘겨가면서 자 그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번 잘했다가 또 몇 번 무너져 버리는데 이 채권 규정으로 하면 적어도 이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삼아야 되겠죠. 21년도 12월 1일 이후에 등록과 발행을 한 종목. 그래서 22년도 보통 그런 종목을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은 자 21년도 7월 28일이에요. 물론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종목입니다. 근데 얘가 소각 처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환 비율과 표면 이율과 유통 수익률이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지분이었다라는 거죠. 자, 지분도 왠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아직은 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2년도 1월, 2월, 3월, 5월에 발행했던 채권들이 아직은 23년도 1년이 돼야지 규정이 이제 개정을 한 이후로 그리고 이 종목들이 권리를 갖는 구간이 3호 채권이라 1년이에요. 공모는 3개월 뒤에 여러분이 팔 수 있지만 3호 채권은 1년 뒤에야 권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채권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자, 그럴 때 종목을 주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한 5월달, 4월달, 6월달, 7월까지는 조금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요. 자, 요 정도의 종목들 발행한 무기명 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물론 3호 채권이에요. 여기에 또 콜옵션에 들어있다.
자, 안 돼요. 일단 콜옵션에 되어 있으면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낮은 가격에 회사가 지분을 확보한다는 건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다는 거예요. 자, 최대주주가 주가를 확 떨어뜨려서 지분을 확보하는 종목 안 되죠. 이미 최대주주의 지분은 확고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종목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제 ELW 지수 무관이요. 자, ELW가 쇼킹했습니다. 등락이 엄청났죠. 콜로 진행되다가요. 자, 콜로 진행되다가 풋으로 갔다가 이 콜이 더 많이 갔어요. 그러니 여기 콜이 이만큼 올라갈 때 물려 있었던 걸 평단을 자, 300원짜리 콜을 평단을 낮춰서 200원까지 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냥 300원일 때 50만 원 들어갔다. 그냥 50만 원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평단을 낮춰갖고 200원까지 또 떨어지니까 100원 가서 또 평단을 낮췄는데 거의 막 400만 원, 500만 원 들어있어요. 얘가 5원까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그냥 자 조금 올라왔을 때 이때 풋 수익을 충분히 내고 더 안 잡고 있었을 때 풋 50만 원만 들어가도 해지가 되잖아요. 아니면 이 50만 원을 다 해지를 못하더라도 마이너스 50이 아니에요. 자 마이너스 20 정도만 잡히는 거죠. 충분히 기다렸어도 이 금액을 넘어서 300원짜리는 1,100원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평단을 낮췄다 그러면 100원짜리가 5원 갔다가 40원만 돼도 그냥 팔아버리게 돼요. 못 견디게 됩니다. 자금이 많으면. 자, 그래서 누누이 평단을 ELW는 낮출 바에는 차라리 등 가격에 다른 콜을 사야 된다지만 이번에 하락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등 가격이 다른 콜을 사도 콜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 자 그런데도 살아났습니다. 아주 저가. 예전에 차월일 때 12월 달에 1월 만기물을 보고 그러니까 11월 달 정도겠죠. 12월 초순에 거래했던 채권을 워런트를 빼놓고선 콜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번에 그 콜들이 움직였을 때 더 갈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채권을 알았다 그럼 좀 얘기가 틀려졌어요. 채권을 알았다. 월요일 날 3년물 채권이 있었고요. 화요일 날 2년물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아신 분들은 월요일 날 콜이 올랐을 때 당월물 콜을 팔아서 차월을 샀을 거예요. 하지만 화요일 날 콜이 올랐을 때는 싹 다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2년물 채권 이후로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바로 환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도 자 살짝 강세가 아니었어요. 약세. 채권이 매도가 좀 나오는 구간이었거든요. 자, 그렇지만 엄청난 매도까지는 아니었어도 자, 목요일 날 환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일 날 지준일이었잖아요. 지급준비금. 하느니 예치금을 맞춰놓지 않으면요. 자, 바로 부도가 나요. 은행들도요. 그러다 보니 있는 거 팔아갖고 자금을 맞춰놔야 되겠죠. 화요일은 오전부터 환율이 방어가 되지 않으면 좀 강하게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콜을 일단은 팔고 차월로 또 올라갈까 봐요. 아니죠. 이틀 동안에 연속으로 올랐는데 그럼 수요일 날 안 오른다? 그건 모르죠. 하지만 이틀 동안의 상승 속에서 당월물 안 움직이는 애들이 조금 있다 없더라도 일단 차월 콜이 없이 가야 되는 이유는요. 자, 바로 이것 때문이죠. 물론 일부를 여러분들이 차월을 높은 가격에 등가격.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벌써 엄청나게 움직여서 310이 돼버렸어요. 290원 막 이런 거 거래하다가. 그러면 이 부근에 있는 312.5 정도의 콜을 사놓고 기다리다 그러면 수요일 지나고 수요일 뭐 조금 지수 미적미적했어도 화요일도 벌써 살아났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정도의 차월은 당연히 당월 콜이 없다 그러면 가지고 가셔야 되지만 자, 만약에 당월에 쪼그라든 5원짜리가 몇 개 있었다. 근데 거래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정말 수요일 날 만기 주간에 또 연달아 콜이 나온다 그러면 걔가 움직이는 거고요. 아니면 자, 푸시예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비중을 잡으셔야 됩니다. 2월 만기물은요. 정말 긍정적이에요. 금리가 하락 시
단타 수익은 확대됩니다. 원래는 금리가 상승 시에 풋 수익이 커요. 근데 우리 지금 체험펀드가 자 하락 시마다 이제는 하느니 50조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PF 채권을 직접적으로 사들이잖아요.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뭐 방어를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ABCP 채권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집니다. 여러분은 자 다른 걸로는 그래서 뭐 국가에 충성을 해야지 뭐 이렇게 애국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우리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채권 가격이 우리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알바 없다. 우리 안 되죠. 다 더불어 사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상황을 항상 보셔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단타 수익이 그리고 금리가 상승 시에도 자 풋 수익은 나겠지만 지금은 체험펀드가 공적 자금이 들어가니까 하락 시 자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도 어찌됐건 풋 가격은 높았지만 계속 하락을 하니까 하지만 생각보다는 수익이 작았습니다. 근데 콜이 올라서 만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풋 수익은 작았어도 바로 풋 수익이 그대로 콜을 다 감싸지 못했어도 콜이 제자리로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은 확대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 이제 자 그동안에 이번에 움직인 날 짠. 움직이는 날 이 정도로 매일매일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게 뭐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겠죠. 바로 들고 있었던 여러분들도 요 콜 많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도 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날. 이날이 바로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은 요걸로 차월을. 왜냐면 팔아버렸다 그 다음날 콜이 아니죠. 자, 화요일 날은 일단 3년물과 2년물 단기 채권이 있었으니 3년물 월요일 날은 버틸 수 있어요. 월요일 날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올라갔다 화요일날 안 그래도 금리가 지금 조금은 엄청나게 내려갔지만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살짝 채권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2년물 채권이 있잖아요. 그 다음날 그니 월요일날 정도는 굳건히 당월물 콜을 움직였을 때 팔고 차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화요일은 자 화요일 다음에 수요일날 지준일입니다. 이 예치금을 맞춰야지 돼요. 그러니 물량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으니 그때는 당월에 좀 쪼그라들었던 5원짜리 콜이 몇 개만 있어도 수요일에 정말 세면요. 걔가 살아나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이가 축소되겠죠. 왜냐하면 이틀 동안 세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판 당월물은 그대로 매도예요. 이만큼 움직여버렸습니다. 자 바로 이 24콜이 300원 정도에 들어가셨다. 자 단타를 쳐서 물렸을 경우에 10원까지 갔다가 천이 훨씬 고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3콜도 마찬가지예요. 자, 5원까지 갔다가 200원대에서 저렇게 900원대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비중을 단지 여러분이 얘가 떨어질 때마다 막 평단을 낮춘다. 자, 평단을 낮춰서 100원까지 낮췄어도 5원까지 갔다. 그럼 살아날 때 40원에 팔아버리게 돼요. 평단 낮추면 안 돼요. 그대로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폭을 그러면 콜 단타 치다가 물렸을 때 콜 단타 수익 그대로 굳는 거고요. 자, 하락했을 때 풋 수익 내고 풋은 바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당월을 다 팔고 차월로 들어갔으면 안전하게 차월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지수가 최근에 올라가면서 차월의 풋 가격도 떨어졌지만 그래도 차월은 다음 달 우리가 하락을 하면 그 차월이 움직이는 거고요. 더 비중을 늘리면 안 되고 하지만 상승할 때는 콜 대신 그 차월을 들고 있는 거니까요. 자, 금리 하락 시 그동안 가격이 낮아진 콜이 이번에 강하게 상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지수가 하락할 때는 콜을 풀죠. 근데 지수가 사실 쭉 연속으로 하락을 했을 때 풋 가격이 생각보다는 하락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콜을 덜 풀었어요. 왜냐하면 체험펀드가 들어가고 방어가 되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쭉 하락했기 때문에 풋 가격이 높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수가 연달아 작은 콜이 아닌 강한 콜이 나와버리니 그렇다 콜을 시장에 풋을 안 풀어갖고 콜 가격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조금 풀더라도 이미 회수가 풋으로 다 됐더라도 비싼 가격에 풋을 풀다 보니 콜이 이렇게 세게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800%, 500%, 600% 이렇게. 자, 물론 이때 저가에 들어갈 수는 없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저가 콜들이 다 이렇게 회복하고도 3-4배씩은 충분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비중을 지금 낮춰야 될지 보실 때 보면 대부분 여러분은 원웨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콜을 100만 원 잡는 순간 여차에서 40만 원이 안 팔렸다 그러면
풋 40을 잡는다는 생각해야지. 지금 당장 콜을 100만 원씩 단타를 치신 분이 1000만 원 살짝 들어갔다 나온다. 그게 그렇게 맞으면 1000만 원만 들어갔겠습니까? 그냥 자 잠깐 고셔에 살고 그냥 저 1억을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넣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안전하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비중을 지금 현재에서 비중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계속 평단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등 가격이 평단을 낮춘다는 게 보통 행사 가격이 예를 들면 310이죠. 그러면 콜이 312.5, 2.5씩 움직여요. 풋은 307.5예요. 근데 지수가 여기서 떨어지거나 올라가서 예를 들면 지수가 올라가서 콜이 320이 돼버려요. 그러면 풋 가격이 307.5의 풋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풋의 평단을 낮추기보다는 여기 따라가서 차라리 317.5의 풋을 사두라고요. 정말 하락일 땐 얘가 움직일 거고 작은 하락에도 얘는. 근데 얘를 계속 평단을 낮추면 자 300원짜리를 100원까지 낮춰서 자금이 100만 원 들어갈 걸 300을 넣었어요. 또 낮췄어요. 막 50원 됐을 때 또 낮춰서 평단을 100원까지 또 낮췄는데도 하락일 때도 간신히 80원까지 만들었는데 결국 여기서 60원, 70원 살아날려다가 그 가격이 안 돼서 밀려버리면 우리는 100만 원 잃을 걸. 그럼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100만 원 콜이 떨어졌다. 풋이 일부는 적어도 100을 이루지는 않다는 거죠. 풋을 갖고 있었으면 풋이 콜을 감싸는 거예요. 그만큼 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풋이 셌으니까 100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콜 100을. 200을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당월 만기 전엔 얘기가 틀립니다. 자, 200 중에서 그래도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130, 140은 한쪽이 정말 강해버린다. 그러면 콜 100만 원 잃었다. 그럼 풋이 300, 400, 500 무한대예요. 자, 근데 그 무한대 갔을 때 안 팔면요. 다시 0을 향해서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락은 99잖아요. 그러니까요. 100원짜리가 1000원 됐다. 그러면 자, 0원을 향해서 5원이죠. 5원 ELW는 마지막이 5를 향해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더 빨리 100원짜리 떨어진 것보다 더 빨리 밀려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자 등락이 사실은 컸습니다. ELW가 콜 잠깐 나오다가요. 풋 싹 나오다가 또 며칠 만에 콜로 이렇게 회복을 해버렸어요. 등락은 컸습니다. 시소가 50kg짜리 자, 5kg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또 100kg가 막 움직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비중을 늘리지 못합니다. 오버나이트한 물량을 늘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단타를 해서 딱 물리면 스톱이요. 그 10은 갖고 오버나이트를 해야죠.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콜풋의 비중을 맞춰만 가도 충분히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등락의 자,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오른 만큼 팔아 나가고 차월로 채우기였죠. 이번 달이에요. 풋도 자 강할 때 당월물 풋을 팔고 차월로 채웠기 때문에 그 30 정도만큼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0에 대한 당월 콜이 있지만 당월 콜이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당월 콜이 처음에 그 5원짜리 그대로 10원짜리 24콜 뭐 23콜 그러면 차월 콜을 사서 거래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그 차월콜도 팔리고 당월콜도 세게 갔으니 당연히 수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등락 확대 전에는 오른 만큼만 빼둬요. 그리고 큰 등락에서는 당월 전략 처분이요. 바로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월요일은 평소 같으면 월요일날 처분해버려요. 하지만 이번 주에는요. 3년물 채권이 있고 2년물 채권이 있고요. 금요일날 바로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토요일날 방송을 들으시겠지만 금요일날 50년물 채권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 발행을 해요. 그 이유는 등락이 더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 중에 가장 초장기 채권이요.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인데 저마다의 채권의 특징이 있는데 50년물 그러면 대표적으로 등락이 큰 채권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비중을 이제 방송을 토요일날 들으시고 월요일날 차월을 미리 사갖고 차월 풋 가격이 싸졌는데 콜이 좀 일부 있는데 풋을 더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콜이 100만 원인데 풋 20밖에 없을 때 어떻게 사야 될지 자 그때 비중을 맞춰야지 만약에 오버나이트 해야지 안 그러면 콜이 많다 그러면 비나이다 해야 돼요. 올라야 된다 그리고 또 콜이 적고 풋이 많을 때는 또 비나이다 해요. 떨어져야 된다. 이럴 때 여러분이 비중을 정확하게 안전하게 잡고 싶으시면 바로 샵 3772 치시고 문자를 쿠명 보내시면 노란 자 링크가 옵니다. 그럼 문자에 링크에 딱 여러분 참여 번호가 있어요. 누르고 딱 들어가시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
환율과 채권과 지금 채권 발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수가 아침에 올라서 시작해도 곧 밀릴지 여부는 어떻게 하냐고요. 당연히 채권 발행 전에 통환채가 있냐, 통환정증권이 괜히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국채가 바로 있는지 요게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환율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편하게 그래도 ELW 하실 때 그리고 또 회사채도 물어보고 싶으실 때 그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이번에 이랬어요. 자, 6일 날 이제 콜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복귀를 여러분이 해나갈 때 이 정도로. 근데 6일 여러분 날짜로 보시면 금요일입니다. 오히려 6일 날 같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채권 발행이 없습니다. 채권 발행이 없을 땐 아침부터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채권 발행이 있는 날은 자, 아무리 계속 올라가더라도 콜을 못 들어가요. 있는 콜을 일단 팔고서는. 왜냐면 곧 채권 발행이 있는데 통환채가 있다 그러면 자, 채권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해서 그 통환채가 있다는 이유는 채권을 안전하게 팔고 그 다음에 자, 국채 발행 3년물이 있을 때 그 국채 발행일 때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팔지도 않고 무슨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평소하고는 틀려요. 특히 금리가 아직도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채권을 안전하게 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회전이 빨라져요. 콜 움직임이. 근데 지금은 풋도 나올 땐 잡아야죠. 지수가 하락하면. 하지만 공적 자금이 아직도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자, 살짝 콜보다 풋 비중을 조금 줄여서 잡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이 콜맨이어서가 아니라 비중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요런 단타가 하루에 이 정도 여러분이 복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6일만 지금 자, 한 칸 팔고 두 칸 팔고 요런 식으로 자, 복귀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금리가 낮으면 회전이 빨라진다는 건 바로 채권 가격이 높다라는 거예요. 채권 가격들이 높기 때문에 자, 여러분 100원짜리가 움직일 때 한 칸이 등락이 크니까 자, 정말 지수가 많이 움직여야지 등락이 나오죠. 근데 1000원짜리가 움직일 때는 어떻겠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금리가 낮거나 이럴 때 금리가 낮을 때 ELW가 등락이 크지만 지금은 자, 콜로 거래하다가 풋이 나올 때 확 떨어져 버려야 되는데 자, 악재가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면 콜 10 갖고 있고 풋 10 갖고 있는데 이 콜이 막 자, 30이 정말 돼서 빼서 여러 번 매도를 했는데도 들어간 건 이제 자, 1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이 되는데도 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 풋이 어떻게 돼요? 막 2만 원까지 떨어졌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땐 조금만 지수가 하락을 해도 자, 얘가 가격이 떨어져서 5만 원까지 가더라도 얘가 갑자기 2만 원짜리가 정말 15만 원, 20만 원까지 가는데 지금은 체험펀드가 공적 자금이 방어를 하니까 하락시에 이렇게 큰 등락은 나오지 않죠. 자, 그래서 유리한 건 사실 풋보다는 지금 콜이 유리합니다. 자, 왜냐면 하락시에 방어를 해주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간별로 자, 6일이니까 금요일이에요. 후반까지. 근데 보통 이렇게 단타가 15회. 자, 이날 훨씬 더 많이 거래를 했지만요. 이 정도쯤 된다 그러면 이제 오전장에서 좀, 자, 오전장이 마무리된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높은 가격의 콜을 300원짜리 이상을 하게 되는데도 자, 이때 보시면 200원짜리들로 거래를 했습니다. 10회가 넘어갔을 때도 왜냐고요? 바로 월요일날 3년물 채권이 있잖아요. 월요일날 3년물 채권이 있는데 자, 하나도 방어를 그야말로 체험펀드 들어가고 이런데 방어를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기껏 방어를 안 해준다? 그러면 9,100원짜리 국채가 1,800원 가서 여기서 밀렸을 때 그냥 팔고 다 나가는 거예요. 자, 빠졌을 때도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국채 단타만 치고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월요일날 연달아 있는 3년물 채권, 2년물 채권이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콜을 사서 물리더라도 바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자, 월요일날 지수가 올라서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지수가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자, 밤사이에 금요일날 밤에 나오는 우리가 미국 지수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폭이 커도 자, 방어를 하는 공적 자금이 지금 들어가는 구간이니까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라질 때 이날 금요일날 24회의 단타를 진행을 하면서 자, 그래서 그렇지만 물량을 많이 넣기는 조금 두렵죠. 이렇게까지 단타를 진행하면서 그러면 자, 이때 퍼센트가 여기가 22.5죠. 자, 근데 갑자기 좀 낮은 가격에 오전장 아래랑 똑같겠지만 지수가 올라갔는데 200원짜리요. 오전에는 이 콜은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올라와서 그나마. 근데 자, 이 가격을 들어가는 이유는 5만 차월 콜을 물론 당월이 있었습니다. 그 당월이 이때도 가격이 높진 않았지만 다 살아났어요. 근데 좀 가격이 낮은 애를 들어간 건 비중을 주말 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방어가 월요일날 채권 방어가 들어가더라도 주수가 떨어진 상태에서 오른 상태에서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10을 들어갈 바에는 30을 들어갈 바에는 자 200원짜리가 아닌 300원짜리 400원짜리 차월을 들어갈 바에는 그냥 200원짜리 차월을 조금 비중을 줄였어요. 그래서 자 오늘 오버나이트 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 지금 목요일 날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차월이 지금 30 있어요. 내일 몰라요. 여러분은 방송을 토요일 날 녹화를 듣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저희가 어땠는지 알 거예요. 하지만 차월을 10일 들어가 놨습니다. 자, 풋이 있고 콜. 물론 이 차월 풋은요. 가격이 낮아졌어요. 그 사이에 콜이 움직이니까. 근데 당월을 들어가면서 10일 들어가면 이거 풋이겠구나라고가 아니라 대신 들어가면서 풋은 조금 가격이 낮으네요. 180원짜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종가에 동시효과 바로 전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냥 취소를 하지 않았으면 매도가 되는데 동시효과에 자 ELW 잡기가 좀 애매한 거 아시죠? 가격이 막 특히 지금은 거래량이 아직은 차월이라서 거래량이 작아서 자 조금만 들어가도 가격을 그냥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약 매도를 취소해 버렸어요. 대신 낮은 거기 때문에 10대 30, 콜 30대 풋 10. 평가 금액으로는 이렇게 해도 이 가격이 더 높습니다. 얘는 차월로 거래하다가 자 그 풋이 최근에 급등을 하느라고 하지만 이걸 팔아버려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콜을 더 강하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버나잇을 했더니 자, 아침에 22.5% 한 3, 4% 뛰게 해야 되는데 2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ELW, 1월 10일이에요. 이때도 오버나잇 물량을 일부 갖고 있었어요. 오버나잇 물량은. 이런 오버나잇 물량을 갖고 갈 때 여러분들이 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할 때 이 오버나잇 물량을 가져갈 때 지수가 강했다 그러면 좀 비중을 줄이시고요. 콜 쪽으로 지수가 자 강하지 않더라도 이날 자 여러분 보시면 수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11일 자 이렇게 비중이 잡혔을 때 오버나잇 물량으로 콜 20 정도 가져간다 그러면 그러면서 자 요게 근데 전부 다 오버나잇 되면서 팔렸어요. 자 수요일날 팔렸기 때문에 비중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실 때 이 오버나잇 물량이 너무 많다 하면 물량을 풋을 높은 가격을 잡긴 해야 됩니다. 물론 이때 높은 가격에 풋을 최대한 등가격에 예를 들면 310이다 그러면 307.5를 그러면 아침에 자 팔릴 수는 있지만 물론 그래서 높은 걸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수가 콜로 갔을 때 그 풋이 기회를 한번 주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오버나잇 물량이 있다고 차월 풋에 가격이 싸진 콜 지수 올라가느라고 가격이 싸졌던 풋에 평단을 낮추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품이 좀 많아지더라도 여러분 자 등 가격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방송을 14일 날 듣게 되세요. 자, 비중으로 자 1월부터 자 2월로 이제 넘어가는 구간이겠지만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 제가 녹화를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됐을 때 자 월요일 날 바로 지금 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너무 안정적이거든요. 바로 ELW를 초기에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이렇게 금리는 여기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10년물 채권이 4.63 뭐 이렇게 해서 떨어졌습니다. 3.4까지. 그럼 이거랑 우리가 대출, 우리가 있는 기준금리랑 물론 기준금리는 3.5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행들이 돈을 막 금고에 쌓아두나요? 한은에서 빌려오죠. 지준일 이틀만 한 달에 2번 지준일만 빼놓고 그럴 경우에 은행은 바로 이 기준금리 대비 콜 대비 7일물로 빌려옵니다. 자 7일이요. 콜 7일로. 그러니 엄청 싸게 빌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물가채가 들어가는 게
가상금리까지. 여기 은행이 재량껏 뭐 그럴 때 항상 하는 게 신용이 좀 좋지 않은데요. 담보가 있어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여기저기 가서 비교를 해야지 돼요. 우리는 은행에 자 우리가 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이 갑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주는 이자든 우리가 주는 물론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필요한 돈은 우리가 상품을 서비스를 자 받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너무나 우리가 약자가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려면 정확하게 왜 어떻게 금리가 뭐 신용이라면 뭘까 담보를 갖고 할 경우에 자 뭐 4.9부터 8%까지 하지만 기사에서는 계속 8% 이러니까 정말 높나 보다 나는 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해도 일단 두려움보다는 비교하고 철저히 자 그래서 ELW도 비교하고 철저히 해나가면 뭐든지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철저히 해나갈 때 오히려 겁날 때일수록 비교하고 철저히 용기를 갖고 여러분이 은행 금리도 비교를 하시고 ELW도 철저히 비중을 비교해 보신다면 자 콜이 올라가는 사이에 비중이 콜이 당연히 하지만 등락이 잘 안 나온 상태에서 콜이 나오면 세게 나온다 그러는데 결국은 콜이 나왔습니다. 이건 콜이 나올지 어쩔지 몰라요. 하지만 풋 가격이 세지 않았던 이유는 그나마 체험펀드가 계속 방어를 해줘서 금리를 그나마 방어를 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이제 고생이 많았지만 우리가 동굴이 아닌 터널에서 한 발을 밝은 자, 햇빛을 향해서 이미 디뎠다고 보여요. 금리가 여기서 10년물 채권이 3.0 미만으로 빠지기를 모두 다 기원해보고 이렇게 되면 경기 회복도 좀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